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 됐죠? 말은 살이 찌고 하늘은 높아진다. 바뀌었나? 천고니까 하늘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됐나?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죠.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제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고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고 과일도 햇과일, 햇곡식 이런 게 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풍성하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옛 조상들은 그때가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긴 것 같고, 또 그런 만큼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쪄서 저도 많이 얼굴이 달덩이가 됐는데 침도 텄죠. 달덩이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제 살도 찌고요, 마음도 많이 편해지는 시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이 벌써 하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은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 한 해에 제가 이제 1월부터 계속 점사를 봤을 때 각오가 남다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띠 여러분들도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고 올 한 해는 내가 잘 될 거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룩할 거야 라는 각오를 다짐을 하셨을 텐데 돌아보면 이제는 하반기예요. 양력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세 중간 점검도 해드렸죠. 달마다 띠별 공수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풀린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개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으니까 어떤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냐면요, 장님이 지팡이를 잃은 격,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겠다. 장님이 지팡이를 잃으면 톡톡톡톡 두드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팡이를 잃어버리면 지팡이 먼저 찾아야 갈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개띠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갈 길을 잃어버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갈피를 전혀 못 잡겠는 그런 개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이셔요. 제가 느낌이. 오반기로 공수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10월 달에 이동의 운기가 굉장히 크게 들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운기라는 건 물론 이사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 이사라는 건 내가 내 모든 살림살이를 갖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 딱 뿌리를 박고 여기서 내가 살아갈 국리를 하는 이런 민족이잖아요, 대대로. 그리고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시대는 어때요? 내 집 한 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유목민처럼. 그러니까 전세, 월세 또는 직장 때문에 멀리 이동을 가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집에는 내 모든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밥 먹는 거, 씻는 거, 입을 거, 자는 거, 내 모든 게 있는 내 공간이에요. 이게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내가 자는 공간이 내 집이잖아요. 어쨌든 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로부터도 집터를 굉장히 잘 보고 다니시는 직관 선생님, 산소짜리 보시는 직관 선생님, 그런 분들도 있고, 복덕방이라는 게 복도 있고 덕도 있는 터를 잡아주시는 분들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옛날부터도 복덕방 중개인들이 금전을 복비라고 하죠. 요새도 복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라는 전문적인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복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비라는 건 내가 이 집에 들어갈 때 복을 사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점사 볼 때도 점사비, 상담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복채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점사 볼 때는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복을 내가 사간다, 그러니까 복채, 내가 복을 사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 이런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 내가 개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동의 운기가 강해요. 근데 이동의 운기가 강할 때는요,
아주 좋은 집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좋은 상황이 굉장히 연출이 많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 옛날엔 하숙방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하숙집에 들었던 학생들은 다 좋은 데에 뭐 취업이 됐고 사법고시에 들어갔고 막 이런 그 좋은 방이 있으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띠 여러분들이 집을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볼 때요, 물론 방향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기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집을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설이 너무 길었고 이동의 온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사도 물론 이사고요.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이 확장을 하시거나 이제 가게 주인 건물주가 뭐 임대료를 너무 높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장사가 이 터에서 굉장히 잘 됐었는데 이 임대료 주고는 여기에 못해 이제 나도 딴 데 가서 장사를 하니까 가게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십니다. 가게터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장사가 다들 내수가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요.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어떤 좋은 수급을 통해서 값싸게 이제 제공을 해도 장사가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운기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운이라는 건 저는 항상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이라는 길이 무슨 길의 시초예요. 그래서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개성 있는 가게들이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됐고 대기업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평범화돼서 개성 있는 샵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자본을 뺐는데 이미 임대료는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개성이 있었던 이 장사 수완이 있었던 가로수길에 있었던 많은 장사꾼들이 여기를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상권이 어디로 변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터의 운기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걸 다 알아요. 정말 신기한 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만큼의 신기, 약간 촉이 좋다? 뭐 뭔가 볼 줄 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쪽 골목에 원래 사람이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여길로 가게터를 딱 잡았는데 이제 이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조금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와 터와 운기가 다 삼합이 잘 맞으면 사람들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흘러오는 게 보여요. 저는 그런 게 엄청 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장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정말 희한한 건 원래 이제 저는 쇼핑몰 상가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보고 있는 가게라든지 이 옆 바로 이제 골목이 이렇게 쭉 있으면 골목에 들어가는 이 입구 자리들이 자리세가 엄청 비싸요. 그쵸? 근데 정말 저 구석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이 있어요. 그쵸? 물건이 특이하다든지 이 사람이 장사를 너무 잘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쪽 골목으로 유동인구가 참 희한하게 변해요. 어떻게 손님들도 그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는지,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가게에서 선택을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구석 쪽에 있는 상권이 확 올라와요.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그 복터가 있고 업터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쇼핑몰 상가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로드샵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타운에 있는 것보단 내 가게 뭐 1층에 지하에 2층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A급짜리라고 해서 다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터에 대한 기운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집이에요. 물론 집안의 구성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악담을 해가지고 구성원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 입장에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엄마가 잔소리해서. 엄마 입장에선
집에만 들어와도 저렇게 방문 탁 닫고 들어가 있고, 남편도 나랑 얘기 안 해주고, 자기 씻고 자기 바쁘고, 나는 너무 외톨이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남편분들도 집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잔소리하기 싫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집안이 화목했다는 전제 하에 집은 나의 충전 공간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듯이 내가 집에 들어가서는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좀 편해져서 좀 휴식을 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다시 받아들여 와야 되는 공간인데, 잘 들으세요. 개띠 여러분들 중에 악몽 자주 꾸시거나 가위에 잘 눌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100% 잠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기운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잠자리, 내가 자는 방을 위치를 바꿔보세요. 옷방과 잠자리를 바꿔보시던지. 예를 들어 안방이 넓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안방이 넓고 이제 방 3개다 그러면 나머지 방 2개는 조금 작은 사이즈여서 옷방으로 쓰거나 자녀방으로 쓰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방 위치 이걸 좀 바꿔보시는 게 제일 좋고, 방 위치를 못 바꾼다, 난 원룸에 살아요, 어떻게 방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침대 머리 방향이라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턴은 나한테 해가 돼요. 내가 잠이, 여러분 얼마나 수면의 질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가위를 꾸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무의식 중에서도 무서움과 약간 공포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또 이제 넘어올 수 있고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소극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을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이 안 풀리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개띠 여러분들은 그 이동하실 때 운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터의 방향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10월 달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조급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지만, 정말 조급할 때는 방향이라도 좀 보고 가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게 개띠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공수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운기가 부정을 굉장히 많이 타요. 어떤 거에 의해서? 남의 구설에 의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게 업무도 물론 업무의 양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합이 안 맞거나 정말 눈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밤길을 가는데 삿갓을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싫은 사람은요, 그게 있어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좋은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좋아요. 근데 미운 사람은 그냥 뭔가 뭘 나한테 줘도 싫어요. 그런 이제 확고한 호불호가 너무 강한, 너무 좋으면 좋고 너무 싫으면 너무 싫고, 저 사람 나한테 뭘 주는 것도 싫고 말 거는 것도 싫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도 싫고, 개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실 수 있는 10월인데, 개띠 여러분들은 이거를 조금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조금 제 자랑인데, 저는 굉장히 자기 컨트롤을 잘해요.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의외로, 물론 이제 띠별 공수에서는 욕먹을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띠별 운세 댓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무슨 공수 안 좋게 나옵니까? 그러면 너도 사람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그러면 개띠가 이렇게 안 좋으면 개띠는 다 죽어야 돼? 막 개띠로 타는 게 뭔 그 큰 잘못이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 한 5개월 전쯤에 찍은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댓글 읽으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욕도 먹는구나, 부당도. 저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좀 너무 심하다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이거는 약간 신성모독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댓글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안 보면 그만인 거고, 읽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죠, 저랑. 왜냐면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10월 한 달에는 눈 감고 귀 닫고 내가 입을 닫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응해서 내가 주변인들과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 너무 그래서 너무 재수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10월 달에 있는 나의 이제 뭐 뒷담화로 인해서 나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하반기를 맞이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개띠 여러분들께서 그 조심하시고, 이동하시는 거는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만 안 지으시면 10월 달에 좋은 터가 분명히 보실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조금만 더 내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손해 안 보실 수 있는, 또 당장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내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터의 선택에서도 신중을 기하시는 10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댓글란에요. 여러분들의 성, 그리고 생년월일, 음력으로 생년월일, 그리고 2023년 개묘년 마지막에 하반기에 있을 가장 궁금한 점 한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달 띠별 공수 드릴 때 추첨을 통해서 한두 분이라도 5반기로 공수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